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노후 준비를 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금보험 판매인이나 보험사라든가 아니면 잘 모르고 그 매스컴에서 자꾸만 이렇게 연금보험을 통해서 개인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 정말로 망발 아닌 망발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포비아를 조성해 가지고 최악의 상품인 연금보험 가입시켜 갖고 노후 준비를 모두가 다 망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반드시 무엇인가 파는 연금보험 판매인이나 보험사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왜 제공하는지 여러분은 알 수도 있고 저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기타 등등에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지갑을 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절대로 거기에 현혹해서 속아서 노후 준비를 하면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뿐인 은퇴 준비, 노후 생활은요,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돼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든가 비효율적인 금융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각국의 가계 자산 구성 현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요, 십수년 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금융자산의 포지션은요,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금융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등이 되겠죠.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자산이 71.5%나 차지합니다. 일본은 그 금융자산이 63%고 비금융자산이 37%입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투자자산이 많은 건 아니고요. 예금 적금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대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그 은퇴 가구들이요, 안정성만 추구해서 예적금을 가입하다 보니까 63%까지가 돼 있습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금융 자산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각국의 금융 자산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현금 예금, 아주 그 아이들머니 같이 별로 효과가 없는 그 무수익 자산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 현금 예금이 무려 43.4%가 되겠습니다. 투자 상품들이 25.4%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험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 및 연금이 30.4%입니다. 쓸데없는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노후 보장이 전혀 안 되는 이러한 상품들을 가입했으니까 가계의 자산 운영이라든가 포지션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금융투자 상품이 58%나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 및 연금, 보험보다는 제가 볼 때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가입했습니다. 28.6%. 일본 같은 경우도 참조해 보시고요.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보험 및 연금이 58%라서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근데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얘네들은요, 호주는 바로 각종 그 펀드를 통해서 그 연금이 펀드를 통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간접 투자형 상품인데 그것이 연금이라는 성격 때문에 연금으로 잡혀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시효율 연금이나 이런 쪽으로 아주 비효율적인 상품으로 구성됐죠.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펀드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금융자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쓸데없는 보험 및 연금 비중이 높다는 거,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수익 자산에 가까운 예금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깝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가계 금융자산이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하고 2021년도 그 거의 뭐 6년이 지남에 불구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러한 후진적인 금융의 어떤 배치, 금융의 포트폴리오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은 금융은 아직도 중진국, 후진국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보험 및 연금이라고 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 예금이 너무 많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자, 금융자산 규모를 보게 된다면요, 엄청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6천조 가량 되겠죠. 그 다음에 총 금융자산도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 2조 5천억, 2조 그
그 6천조니까 그 2경이 되겠죠. 2경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금융자산들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땐 지금보다 훨씬 더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있고 노후 준비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보험 상품의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보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가입을 유도해야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이상 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금융자산에 비해서 실수령액은 대단히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시중금리가 15%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상품 가입하면 겨우 뭐 9%, 10%밖에 안 되는 것이죠. 시중금리가 간혹가다 20%에 육박하지만 9% 바꿔서 비과세 해봤자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9% 전체가 또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비를 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 10%를 할지라도 사실은 7, 8%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되니까 비과세 혜택이 무색할 정도로 수익률은 아주 저조했고 수익은 저조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제가 그 중서민들의 돈을 털어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도는 무서운 무기하고 폭력으로 재산을 강탈하죠. 사기는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재산을 강탈하게 됩니다. 결국 사기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잡을 때 흙탕물을 일으켜서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현란한 말로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강도나 사기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금융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은요, 소서민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혜택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혜택을 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 의무사항으로 퇴직연금 등을 강제화시켰습니다. 이래서 얻어지는 것은 가입자의 혜택이 아닙니다. 바로 금융기관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가입자는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참고로 ISA 좋다고 사람들이 지금 뭐 한 600만 명 가까이 가입을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으로 가입했는데요. 5년 동안 200만 원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거 그 1년 단위로 나눈다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비과세 혜택이거든요. 하루 단위로 따진다면 하루에 169원, 그것도 200만 원 비과세 받았을 때 하루에 169원 혜택 때문에 5년 동안 내가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익이 많겠습니까? 하루에 169원 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1억 원을 5년 동안 운영하는 그 금융기관이 더 많은 이익을 받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아주 얄팍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제공한답시고 많은 사람들의 눈먼 돈을 갈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금융 전문가로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맞는 것입니다. 딜러 게임이죠. 딜러가 절대로 못, 그 딜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남의 돈으로 다 부자가 됐습니다. 부동산 많고요. 수익 많고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월평균 연봉이 1억 2천, 3천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거 다 누구 돈입니까? 가입자의 희생으로 얻어진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포 분위기를 또 조성해서요, 은퇴 포비아 등을 조성해가지고 연금보험을 또 가입하게 만듭니다. 이러니 최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중서민, 소서민, 저소득층의 돈을 털어먹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금융공학적인 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간혹가다 설문조사를 많이 해서 이것을 퍼뜨리는데 이것이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연금보험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매일경제신문이 그 한번 20, 30대 젊은 층 2,778명한테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20대 95%, 30대 91%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불안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개인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이건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0대 응답자 중에서 50% 정도, 49%죠. 그다음 30대 중에 49.6%, 절반이 개인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결과죠. 설문조사를요,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고 수익률 저조하고 그다음에 현재 가치의 연금액이 똥값에 불과한 연금을 가입하시겠습니까? 연금보험,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도 가입하지 않을 텐데요. 그냥
그러한 실체를 숨기고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개인이 당당하게 3층 보장에 의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서 50%가 최고의 노후 준비 수단으로 연금보험을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비중은 20대가 27%, 30대가 30%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제대로 한다면요. 노후준비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100%, 간혹가다 뭐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95%, 오차범위. 95%는 무조건 국민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이 필요합니까? 노후준비에? 그러면 또다시 95%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답변을 제가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진상을 그대로 말하면 제 말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투자한다는 내용들도 이거는 소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제가 볼 때 연금보험을 팔기 위한 유도성 설문조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제대로 된 보장도 안 해주거나 미미하면서 왜 그토록 사업비를 많이 띄고 수익률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가입하면 안 되고요. 국민연금 가입 강화시키고 나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투자 어렵다고요? 그냥 저축은행에 투자하세요. 그럼 3에서 6, 4% 정도 받으니까 연금보험보다 2배, 3배 훨씬 더 이익입니다. 비록 세금을 내더라도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투자를 조금 더 진행한다면 이건 막대한 차이가 나겠죠. 자,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연금보험에 대해서 그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설문조사를 하니 젊은 사람들,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왜곡된 정보에 홀려서 연금보험이 최고라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어떻게 보면 선동의 노란한 꼴이 됐습니다.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점이 많죠. 사업비를 엄청 떼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의 연금액을 지급하니까 현재 가치는 똥값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한다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데, 이 어리석은 일을 조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보험 가입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대한 카르텔 속에 갇혀서 그 사람들의 말대로 그 부조리한 보험 및 금융상품에 둘러싸여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고열을 빨아 뜯기는, 거머리한테 고열을 뜯기는 그런 형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성동격서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서쪽에서 막 우아하고 움직였는데요, 서쪽으로 가보니까 서쪽은 없고 서쪽에 바로 본전이 있어서 상대방을 격퇴시키는 것이죠. 국민연금 불안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반사이익은 개인연금 가입하라, 연금보험 가입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죠. 물고기 잡을 때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한쪽으로 모르니까 일망타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망타진의 결과는 물고기는 잡아먹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잡은 사람들, 보험사나 판매인들은요, 호의호식하고 가입자의 돈으로 돈잔치를 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선진국 대열이지만 금융 쪽은 미국에 30년 이상 뒤처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금융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요.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중서민이나 저소득층의 돈을 갈치 아닌 갈치하듯이 하다 보니까 금융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30년 이상이 발전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상업은행이 아닙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투자은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상업은행이죠. 예적금 마진을 보고서 씁니다. 예적금 마진을 가지고서 수익을 가져가니까 당연히 땅 짓고 헤엄치게 됩니다. 거기다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비과세니 세액공제니 소득공제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강제로 하는 뭐 퇴직연금이니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가입자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보험이 금융회사가 성공하는 방법은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는 겁니다. 무엇을 써서라도 가입자만 유치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죠. 그런데 그 가입자는 부자가 됩니까? 헐벗은 가난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입자들이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 현존하는 그런 상품들, 보험 및 예금, 적금, 기타 등등 비과세 상품, 세금 우대 상품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만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 기금 운영 수익률 좀 알려드릴게요. 과거 우리는요 대학 기금이 1조 원도 안 됩니다. 좋은 학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대충 1조 원도 안 되고 몇천억이나 몇백억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안전지향적으로 채권형에 몰빵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2.5%였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이비리그의 대학 평균 대학 기금 운영 수익률은 20% 이상이 됩니다. 어떤 그 아이비리그 대학은요 40% 이상을 한 적도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서 낮은 수익률, 예금 적금 펀드 이런 쪽에는 수익률 그런 쪽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국내외적으로 주식이나 대체 투자 상품 쪽, 예일대 같은 경우도 금융 투자에서 주식 채권, 주식하고 국내외 주식하고 그다음에 대체 투자라고 하는 그 얼터네이티브 인베스트먼트 그 투자 비중이요 70에서 80%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엄청난 기금을 육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과거에 채권 위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어떻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엄청나게 그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거 거의 없었거든요. 주식이 무려 47.9%나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대체 투자라고 하는 얼터네이티브 인베스트먼트 16%나 되거든요. 이게 두 개 다 합친다면요 64%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80%까지 가야 수익률을 온전하게 내는데 바로 이러한 수익 그 자산 포트폴리오 때문에 2024년도에도 100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그 이러한 그 잘못된 그 부조리한 보험 및 금융에 매몰돼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보험 및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민간기관도 이렇게 된다면 발전이 전혀 없겠죠. 그런데 이 발전이 없는데 거기에 희생양이 또 개인이 되다 보니까 개인은 수천만 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다는 것은요. 가입자 수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후진적인 상태에서는요, 가입자는 낮은 수익률로 항상 피해를 보고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서 그 부자, 금융기관, 보험기관, 그다음에 판매인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요, 우리 개인연금 가지고, 연금보험 가지고서 우리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연금을 통해서 부부가 가입 강화할 경우 노후는 확실하게 100%, 200%그 이상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노후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비록 미래에 기금이 고갈된다 할지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된다라도 걱정할 건 없겠죠. 물론 뭐 그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는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만은요. 고갈되는 상태에서는 연금 지급 체계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상 없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그 국민연금은 그 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퇴 포비아를 조성해서 연금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 얄팍한 수를 버려야 됩니다. 또 거기에 속지 말으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저서인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를 통해서 몇천 원 투자하셔갖고 몇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절세 전략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시에 또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로 300에서 매월 400만 원 정도를 희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노후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이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노후생활비를 국민연금으로 준비하는 경우하고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아주 쉽게 적은 돈으로 확정된 수익률, 그 다음에 현재가치의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든 200살을 살아든 걱정이 없는데 연금보험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국민연금 대비해서 수십 배 더 많은 돈을 내고도 좌불안석에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절대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30세가 보수월에 617만 원 기준으로 매월 55만 5,300원을 40년 동안 납부한다. 그랬더니 30세가 어떻게 55만 5천 원을 내느냐는 것이죠. 617만 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617만 원이 픽스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55만 5,300원이 40년 동안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요. 그 30세는 55만 5,300원이 너무나도 작은 돈입니다. 미래에는 현재 가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플랫하게 계산하면 55만 5,300원은 실질적으로 현재 가치는 10만 원대 초반밖에 안 되는, 제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 40년 동안 납부한다면 매월 184만 원, 부부라면 368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65세 때 매월 368만 원의 현재 가치의 368만 원의 연금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8% 달리 확정연금을 가입한다. 이렇게 된다면요. 30년 동안 30세는 매월 얼마 납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가 매월 109만 원을 30년 동안 납부한다면 65세 시점에 368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 보증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민연금하고 비슷하게 납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111만 원 정도 내거든요. 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09만 원씩 30세가 연금보험 가입해서 30년 납부한다면 65세 때 368만 원은 미래 가치입니다. 35년 뒤의 가치니까 현재 가치는 거의 똥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 물가 상승률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 물가 상승률 2.3%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시점에 368만 원의 연금보험의 연금액은요, 현재 가치는 166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09만 원 내면 안 되죠. 242만 원을 내야지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대비해서 엄청나게 더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은 242만 원 내야 되니까 국민연금이 3억 3,811만 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65세만 살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65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100세까지. 근데 연금보험, 확정금리 연금은요, 65세 때 368만 원 받는다. 만약에 현재 가치로. 그렇지만 그 가치가 36년 100세까지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가치가 아니라 픽스된 금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66세, 67세, 100세까지 지속적으로 늘려서 현재 가치의 368만 원을 받는다면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55만 5,300원, 부부가 111만 원 내지만 연금보험은 매월 365만 원을 30년 동안 13억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도 국민연금이 무려 7억 8천만 원 이상 덜 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2023년대는 3.6%였다는 거 아시죠? 제가 볼 때는요, 미래 물가 상승률은 3%, 4%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은요, 그대로 물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은 동일하게 내죠. 하지만 연금보험은 30년 동안 30세는 687만 원을 내야 됩니다. 무려 24억 7,320만 원 내야지 3.6% 동안에 현재 가치로 368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대비해서 19만 4천 원 이상을 더 내야 됩니다. 그 연금보험이.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 물가 상승률 5.1% 가정한다면 정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연금보험은 매달 30세가 1,514만 원 내야 됩니다. 30년 동안에 54억 5천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금보험이 거의 50억 가까이 더 많이 낸다는 거 아닙니까? 30세가 50억을 더 낸다. 여러분들요,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절대로 이런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 뱁새나 하는 짓이죠. 자, 그리고요, 혹시라도 120세까지 산다. 이랬을 때는요, 국민연금은 120세를 살든 200살을 살든 무드셀라처럼 1000살을 살든 관계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368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거든요. 물가가 오르든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물가가 100%, 1000% 올라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요, 120세를 산다면 이제는 또 달라졌습니다. 매월 2,495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30년 동안 무려 90억을 납부해야만 368만 원 현재 가치의 연금을 120세까지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면은 국민연금이요, 84억 5천만 원 가량 덜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8억도 아니고 84억 5천입니다. 이 정도라면 여러분은 연금보험을 당연히 내동댕이 쳐야 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50%또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부가 5억 3,309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2억 6,600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요, 89억 8,200만 원 내니까 국민연금이 87억 1,545만 원 덜 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환급으로 38.5%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666만 원 1년에 내고 257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40년 동안에 1억 280만 원을 환급받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1억 6,375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50% 지원받았을 때랑 좀 비교해 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1억 6,375만 원에서 2억 원도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2,495만 원, 30년 동안 거의 90억 내야 되니까 국민연금이 88억 1,825만 원 덜 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또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공짜 무료로 장애보장을 받습니다. 장애연금, 일상급일 때 평생 연금에 을 받는데 죽을 때까지 받죠. 물가상승률 체증해서 받습니다. 현재 가치로 받으니까 만약에 이러한 무료 공짜 장애보장을 보험 상품을 통해서 장애보장을 받는다. 보험을 가입한다. 장애보장 보험을요. 한 달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 그 이상을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공짜 아닙니까? 여기서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최고의 연금액하고 최고의 장애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국민연금은 내는 돈이 있지만은 50% 지원받거나 아니면 다시 또 그 소득공제를 통해서 받는다면은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고의 연금액하고 최고의 장애보장을 받으니까 이거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연금보험 가입한다. 이런 사람은요, 당연히 노후에 쓴맛을 봐야만 될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은 장수할수록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는 더욱더 불가능해지는데요. 물론 지금 평균 수명을 살고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연금보험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든 관계가 없다 이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살을 살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안심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후 생활 안심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좌불안석으로 살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고요. 가입한 건 모조리 해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준비 100%, 1000%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은퇴자산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많죠. 이거 투자와 절세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2025년도 을사년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컨설팅 해 드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지금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나실 수가 있고 100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서 투자 우산을 펼쳐서 미래 가치로 수백억, 수천억의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 만족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실행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지원해 드립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절세와 투자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요. 절대로 자산 관리에 있어서 그 보험 및 연금보험 아니면 기타 불필요한 상품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노후 준비에 있어서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2000년대 이후 가입한다면요. 여러분은 폭망 그 자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여러 가지 현혹된 말, 여러분의 지갑을 터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 아시고요.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자신한테 무엇인가를 판매하지 않는 연금보험이나 뭐 종신보험이나 기타 등등 상품들을 판매하지 않은 그러한 진정한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